도형의 방정식의 두 번째 단어는 직선입니다. 이 직선도 뭐 여러분이야 당연히 여러 번 해봤고 여러 번 해본 사람들이 아니어도 중학교 때 이렇게 저렇게 대충 한 번씩은 봤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꼭지들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만 좀 보자면 첫 번째 나오는 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1, 2, 3번 있지만 보통 4개 정도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경우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요. 좀 이따 한꺼번에 정리합시다. 두 번째 나오는 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합니다. 그죠? 특히나 요거 원의 방정식에 가도 똑같이 또 나오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 뭘로 구한다? K. 요 책에서도 K. 정석에서는 M이라고 돼 있어요. 뭐 어쨌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을 찾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고 꼭지가 1, 2번 두 개 있는데 이게 서로 논리적으로 순서가 바뀐 거거든요. 둘이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니까 좀 이따 보시고요. 세 번째 있는 건 두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요거는 1차 연립방정식의 해 개수랑 똑같죠. 그죠? 그 이야기도 좀 이따 하고 마지막 나온 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공식 외우면 끝나는 건데 이거 유도하는 방법이 뭐 한 2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혹시나 싶어가지고 유도도 해보고 증명도 해보고 하는데 시험에 안 나와요. 나온 적이 없어요. 내가 이거 증명 수업할 때 증명 안 한 지 몇 년 됐거든요. 그래서 피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증명 괜히 하는 거다. 혹시나 싶어서. 그냥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도. 정석에도 보면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유도해 볼 필요 있지만 막 안 외워진다고 속상해 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보험 차원에서 한번 유도해 보는 거다. 어쨌든 중요한 건 공식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 직선의 방정식인데 일반적인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 제일 간편한 방법이 뭐야? y는 mx 더하기 n이에요. 그죠? 첫 번째는 뭐다? 기울기 m 그리고 y절편 n이 주어진 경우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생긴 녀석이 직선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아예 m을 기울기로 n을 y절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만약에 이거 두 개가 주어졌으면 당연히 그냥 이러고 끝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책에 나와 있는 1번 뭐 실제로는 두 번째가 되겠지만 똑같이 기울기가 주어지고 y절편이 아니라 이번에 지나가는 임의의 한 점이 주어진 경우 이 경우에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건데 결론은 알고 있지만 그 결론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냥 기울기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기울기가 뭐였다고요?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그랬죠. 그죠? 이게 이제 내년에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될 거고 아직은 이런 표현이 조금 어색하지만 요 기울기라는 건 x의 변화량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써요. 이거 델타라고 읽어요. 델타 x. 이거 세모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델타 x 분의 델타 y. 이게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고요. 이걸 우리 기울기라고 이야기하죠. 혹시 그런 거 들어봤나요? 평균 변화율? 안 들어봤죠? 됐어요. 나중에 배웁니다. 어쨌든 x가 요만큼 변할 때 y가 얼만큼 변하는지 그걸 비율로 나타내는 게 기울기잖아요. 그죠?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그럼 이리로 내려와서 보면 기울기가 주어져 있고 한 점이 주어져 있다는 건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에 x1, y1이라는 점이 있고 대충 m이라는 기울기를 가졌어 라는 뜻이거든요. m이라는 기울기를 가졌다는 건 이 점 위에 아무 점이나 x, y라는 점을 잡았더니 요 점이랑 요 점 사이의 기울기 이거 분의 이거가 m이더라 그런 소리잖아요. 그죠? x 변화량 뭐예요? x 마이너스 x1 y 변화량 뭐다? y 마이너스 y1 얘가 뭐다? m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분모에 있는 요 x 마이너스 x1만 우변으로 딱 던지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y 마이너스 y1이 m x 마이너스 x1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요 기울기 정의 가지고 찾으시면 되고 뭐 도형의 이동에 가서 나올 내용이지만 이렇게도 생각해도 되지. 기울기 m인 직선이 있대. y는 mx. 요점 지나간대. 평행이동한 거야. x축으로 x1, y축으로 y1만큼.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오케이? 네. 이게 직선의 방정식 나타내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이번엔 기울기 없이 지나가는 두 점이 주어진 경우인데 요거 뭐 x1, y1 하고 x2, y2 이렇게 두 점이 주어진 경우엔 어떻게 구했었냐면 y-y1이 x2-x1 분의 y2-y1 x-x1 이렇게 생겼죠. 얘도 생각해보면 점이 두 개 주어지잖아. 얘하고 얘라고. 이렇게 두 점이 주어지면 당연히 저 두 점 지나가는 직선은 하나밖에 안 그려져요. 딱 결정이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은 다시 이거 갖다 써먹는 거죠. 요거 두 점 가지고 기울기 찾으면 되고 지나가는 점 뭐 이걸로 해도 되고 이걸로 해도 되고 아무 걸로나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게 뭐였냐면 하필이면 두 점이 주어지기를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 경우 말도 안 나네.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 경우 x절편 a, 0 y절편 0, b가 주어진 경우 요때는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가 1이다. 이렇게 생긴 직선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거 유도하는 과정은 이거랑 똑같아요. 그냥 지나가는 두 점이 하필이면 a, 0이고 0, b여서 그런 거고 그거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완성하시면 얘랑 똑같아지거든요. 너무 간단해서 제가 증명 안 할 건데 이거 왜 나오냐면 모양이 예뻐서 나오는 거예요. x절편, y절편이 나오면 식이 이렇게 생겼대. 간단하게 예쁘게 생겼다는 거야. 지저분하게 안 생기고. 그래서 얘가 나오는 거거든. 진짜로 이거 몰라서 못 풀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걸로 풀면 되거든. 그래서 얘는 사실은 모양이 되게 예뻐서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좀 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해설지에 자주 써먹어요. x절편, y절편이 주어지면 이거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실제로 구하거든요. 그걸 쳐다보고 당황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배우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경우는 이렇게 네 가지인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누구다? 얘라. 얘예요. 나중에 뭐 2학년 때 돼서 수학 2 이런 거 가서 보면 이제 뭐 접선의 방정식 이런 거 배우거든요. 직선. 그때도 보면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할 건데 이 중에 제일 많이 써먹는 게 당연히 이거고요. 혹시 4개 중에 하나만 골라서 외울 거야. 그럼 당연히 이거 외우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다 외우시고요. 왜냐면 첫 번째 오는 건 이 경우 중에 지나가는 한 점이 y절편인 특별한 경우인 거잖아. 그죠? 0,n 집어넣어서 찾으면 이거랑 똑같은 거 나오고요. 점이 두 개라고 그랬는데 그래봤자 뭐 새로운 방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 이 두 점으로 기울기 찾아서 이거랑 똑같이 푸는 거고. 얘는 원래 이거의 특별한 경우니까. 모양 때문에 외운다 그랬지? 이 모양이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이 방법으로, 즉 이 방법으로 직선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로 따지자면 얘가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직선의 방정식은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책에도 보면 그래서 얘가 책에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좀 디테일하게 보자면 여기서요. 이거 x좌표 두 개가 같으냐 다르냐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건 분모가 0이 되는 경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이게 y좌표가 둘이 똑같은 점이면 이렇게 생긴 점이면 이건 기울기가 뭐야? 얘는 기울기가 0이에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 빵이니까. 그런데 x좌표가 같은 두 점을 지나 이렇게 생긴 직선이야. 이건 기울기가 뭐야? 이건 기울기가 없어요. 기울기가 없어요. x가 안 변하거든. y만 변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3하고 1,7을 지나. 직선의 방정식 뭐예요? y는 어쩌고 저쩌고 x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다고.
이건 x는 1이잖아요. 그죠? y가 없어져야 돼.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직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말고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또 하나로 어떤 녀석을 갖다 쓰냐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도 쓰죠. 그냥 직선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방식인데 뭐 표준형, 일반형 이런 표현 쓰잖아요. 뭐 누가 누구인지는 하나도 안 중요한데 각각 장단점은 있어요. 우리 눈에 익숙해. 그리고 얘는 좀 더 정확히는 y가 좌변에 있고 나머지 애들이 우변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얘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편한 함수예요. x에다 집어넣으면 계산해서 y값이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x랑 y를 동시에 조절해서 식을 만들어야 돼요. 0이 되도록. 음함수, 양함수 이런 얘기도 있는데 별로죠. 됐고요. 얘는 x의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연산해서 y값이 튀어나와요. x좌표가 정해지면 계산해서 y좌표 점이 찍힌다는 거야. 물론 얘도 마찬가지지. x에다 내가 뭐 넣을 거야 라고 작정하면 y값 계산돼요. 마찬가지로 y에다 뭐 넣을 거야 라고 작정하면 x값 계산이 돼요. 그런데 얘는 그래서 x에다 넣는 거고 y는 튀어나오는 거야. 인풋이고 아웃풋이 확실하거든요. 얘는 누가 인풋이고 누가 아웃풋인지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함수, 음함수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얘도 얘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고요. 얘도 얘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는 도형이니까 그림을 그린다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게 편하죠. 기울기가 바로 보이잖아요. y절편이 바로 보인다고. 그림을 그려봐! 그러면 이렇게 놓고 그리는 게 편하다고요. 그지? 그래서 얘는 그림 그릴 때 당연히 편한데 얘가 나타낼 수 없는 도형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 아니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런 거 할 때는 또 얘가 필요하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해야 될 이야기는 두 직선. 이게 직선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요. 두 직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책에는 꼭지가 두 개로 나와 있어요. 1번, 2번 이렇게. 정점을 지나가는 직선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근데 읽어보면 이런 거다.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대. 사실은 원래는 얘가 아니었을 거고 a 더하기 k a 프라임 x b 더하기 k b 프라임 y c 더하기 k c 프라임은 0 이렇게 생긴 직선이었을 거야. x 앞에 뭐 하나 있고 y 앞에 뭐 하나 있고 상수항 뭐 있고 k 값에 따라서 기울기도 달라지고 y 절편도 달라져요. 하지만 k 값에 관계없이라고 했으니까 k 붙은 거 안 붙은 거로 따로따로 구한 거고 붙은 것도 0 안 붙은 것도 0 써놓고 나서 보니까 직선 두 개가 만들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어디다? 얘도 0, 얘도 0을 만족하는 거. 즉 두 직선의 교점 꼭 지나가더라. 그런 소리인 거라고요. 그죠? 그리고 그 논리를 거꾸로 하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게끔 새로운 직선 하나 만들어 봐. 그러면 이렇게 만드시면 되더라 라는 소리예요. 그죠? 이거 치지 말고. 다시 보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생긴 직선 하나하고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은 0 이렇게 생긴 직선이 두 개가 있다고 쳤을 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이라는 건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긴 거 교점이 있다고 치고 요 점을 지나가는 또 다른 직선이라는 건 무수히 많겠지. 이런 애들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있을 건데 이 수많은 직선들을 찾아내는 방법이 뭐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에다가 k는 알고 있겠지만 둘 중에 아무 데나 붙이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생겼고 보통 이렇게 했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뭐 0,0을 지나가는 직선 찾아봐. 그러면 이렇게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0,0 지나간대. 그걸로 K 찾아서 다시 집어넣어서 직선을 완성하시면 해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을 찾는 방법인데 사실은 직선의 교점을 찾는 게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교점 찾고 이 점 찾아서 직선 구하셔도 돼요. 직선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는 게 그닥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원으로 가면 원의 교점을 찾는 건 매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방법을 이용해서 제3의 원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직선 할 때부터 미리 좀 버릇을 들여주시는 게 좋겠다. 인데 요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계속 이런 표현을 쓰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 또 다른 직선이거든요. 이거 K 값에 따라서 여러 개의 직선 될 수 있는데 얘는 요 점을 지나가는 모든 직선을 다 나타낼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이 점을 지나가는 수많은 직선 중에 나타낼 수 없는 직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다?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 요 녀석을 얘라고 보고요. 또 요 녀석을 얘라고 보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K 값에 따라서 기울기도 달라지고 Y절편도 달라져요. 항상 지나가는 점은 얘와 초록색과 파란색의 교점, 요 빨간 점인데 요 점을 지나가는 수많은 직선 다 나타낼 수 있지만 나타낼 수 없는 직선 딱 하나 있다고. 그게 누구라고? 파란색. 초록색은 나타낼 수 있어요. K가 0이면 돼요. K 0 집어넣으면 얘만 남잖아. 얘가 되거든요. 뭐 K 적당한 숫자 집어넣으면 중간 어디 껴있는 애들이 될 거야. 근데 파란색은 나타낼 수 없어. 왜 나타낼 수 없을까? 얘를 죽여야죠. 얘가 죽어야 돼. 얘가 통째로 죽어야 파란 거랑 똑같은 거 나와요. 근데 얘를 죽일 방법이 없죠.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직선 하나 빼고 나머지를 다 나타낼 수 있어요. 이 가끔 여러분 약 올리는 문제에 나오거든요. 요점 지나가는 모든 직선을 다 나타낼 수 있다. 틀렸다. 이게 원래 스토리는 이거거든. 직선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으니까 요 지나가는 직선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P AX 더하기 BY 더하기 C Q A 프라임 X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 이렇게 해서 P, Q에 적당한 숫자들을 집어넣으면 모든 직선을 다 나타낼 수 있어요. P가 빵이면 얘랑 똑같은 거 나올 거고 Q가 빵이면 얘랑 똑같은 거 나올 거고 둘 다 빵이 아닌 상태로 적당히 조절하면 여러 개의 직선을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귀찮다는 거야. P가 1이고 Q가 2인 경우나 얘가 2고 얘가 4인 경우나 직선 똑같잖아요. 그죠? 약분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사실 우리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을 찾고 싶은 거지 겹치는 건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양변을 P로 나누는 거야. P로 나누어서 이렇게 쓸 거고요. P로 나누겠다는 건 P가 0인 경우를 생각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거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있냐. 그냥 K라고만 쓰자. 라고 해서 문자가 K 하나로 줄어든 거야. 그럼 다시 P가 0이 아닌 경우에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P가 0인 경우는 나타낼 수 없다고요. P가 0인 경우 얘가 싹 다 죽는 경우는 나타낼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파란색 직선은 나타낼 수 없고 초록색 직선은 당연히 되고 요 파란색 직선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나타낼 수 있다. 됐죠? 가끔 약 올리려고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 아니고 약간 항등식 만드는 거랑 비슷하니까 읽어보시면 당연히 이해될 거고요. 세 번째 꼭지로 나오는 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거예요. 직선 하나에 대한 이야기 했고 직선 두 개가 만들어내는 또 다른 직선 이야기 했고 이번엔 아예 두 직선 이야기를 할 건데
직선 하나가 이렇게, 직선 또 하나가 이렇게.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 일치한다 라고 부르는 거지. 그죠? y는 mx 더하기 n 하고 y는 m'x 더하기 n' 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그림상으로 이렇게 생겼어. 두 직선이 일치한다. 이런 경우 뭐 얘기하는 거예요? m하고 m'이 같고요. n하고 n'도 같은 거지.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으면, 즉 지나가는 점이 같으면 당연히 일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죠. 두 직선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라 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거 하나 하고 이거 하나 하고, 이게 뭐다? 평행이다. 그죠? 이런 경우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두 직선이 평행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평행이다에서 중요한 건 당연히 기울기인데, 이건 뭐 당연한 거니까 모를 사람 없을 거고, 조심해야 되는 건 얘네 둘이 다르다예요. 그죠? 기울기 같으면 평행 아니야.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달라야 평행이에요. 조심하시고. 세 번째 있는 건 이거 하고 이거죠. 이런 걸 이제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한 점에서 만난다. 교점이 한 개에 있다. 기울기 둘이 다르기만 하면 되지. 그럼 어쨌든 한 번 만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 경우 중에 약간 특별하게 이거하고 이거인 경우 뭐가 특별하냐면 둘이 이렇게 만나는 경우. 그죠? 수직으로 만난다. 수직으로 만난다. 직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이런 표현이 한자어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직교하는 경우고요. 얘는 뭐야? 기울기가 둘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기울기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여러분 학교에서 막 이런 거 증명하세요 하는 거야. 왜 두 직선이 기울기가 두 직선이 수직이면 기울기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니? 그런 거 증명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런 거 해줘요. 안 해주고 시험에 내는 게 아니고 칠판에 이런 거 해준다고. 이런 거 외우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생긴 것이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요. 요거를 y는 mx 더하기 n 저런 표준형 형태뿐만 아니라 살짝 바꿔서 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랑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은 0 이렇게 해서 두 직선이라고 해도 결국 기울기랑 y절편 따로따로 찾아가지고 비교해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해보면 결론이 뭐냐 하면 자리가 있어요. 여기다 해보면 첫 번째 있는 거 b가 0이 아닌 경우를 편의상 해보면 얘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생긴 거고 a 프라임 x랑 b 프라임 y랑 c 프라임은 0 얘는 b 프라임 분의 a 프라임 x b 프라임 분의 c 프라임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일치하는 경우는 뭐야? 얘네 둘이 같고 얘네 둘도 같은 거예요. 귀찮으니까 마이너스를 떼고 생각해보면 b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 같은 거고 b분의 c랑 b 프라임분의 c 프라임이 같은 건데 얘도 순서 바꿔서 a 프라임이랑 b랑 자리 바꾸는 거죠. 이렇게. 그럼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가 같은 거죠. 마찬가지로 얘도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면 b 프라임분의 b랑 c 프라임분의 c가 같더라 라는 소리예요. 그지? 그래서 두 직선이 일치하는 경우에 이렇게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 직선은 뭐다?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랑 c 프라임분의 c가 다 같더라 라는 소리가 되고요. 이 말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얘를 k라고 했을 때 요 직선에다가 요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그냥 k 배하면 얘 된다 그런 소리거든요. 사실상 같은 직선이란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죠? 연립방정식, 1차 연립방정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식이 두 개가 다른 것처럼 생겼지만 실제로 같은 식이라고요. 그러니까 근이 무수히 많더라 그런 소리가 되는 거지. 아하, 그죠? 연립방정식의 근이 무수히 많다는 건 교점이 무수히 많다는 이야기니까.
일치하는 거다 그런 소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여기 써놓은 것 중에 뭐가 다른 거야? 여기가 다른 거야. 여기가 A 분의 A랑 B 분의 B는 같은데 B 분의 B랑 C 분의 C는 다른 거예요. 이게 일치하는 경우인 거니까 A 분의 A랑 B 분의 B가 같은데 C 분의 C는 달라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평행 환경이고 연립방정식의 해가 없다 그런 소리인 거지. 그죠? 이거 K배 해서 소거하면 좌변은 0이 아니고 우변만 0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꽝이고요. 근이 없어요. 세 번째 있는 건 그냥 기울기가 다른 거니까 여기가 아니다가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얘는 관심도 없어. 여기만 아니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A 분의 A랑 B 분의 B가 다르기만 하면 한 점에서 만나요. 연립방정식의 근 한 개 있다는 이야기고 얘는 기울기 중에 얘하고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거든요. 얘네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떼고 B분의 A랑 B 분의 A'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분모에 있는 거 1로 넘길 거야. A'I 마이너스 B 넘기면 A'I랑 B'B'을 더하면 0이더라 라는 소리예요. 모양이 예뻐서 외우는 겁니다. AA' 더하기 BB' 0이야. 아 이거 모른다고 못 풀지 않아요. 기울기 따로따로 구해서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하면 되지. 그죠? 그냥 얘도 모양새가 예뻐서 외우는 거예요. 어쨌든 근 입장에서 보면 하나 있다는 건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치? 네, 그래서 밑에 노란색으로 써 있는 것도 책에 같이 정리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표준형으로 되어 있는 거, 일반형으로 되어 있는 거 두 가지 다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래서 판단하면 되는데 그리지 않아도 사실은 보자마자 알 수 있다고. 두 직선이 어떤 위치 관계에 있는지. 그죠? 그래서 요거 연립방정식이랑 같이 이어서 좀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마지막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정석에 있는 건 어차피 한번 해보겠죠? 언젠가. 그래서 좀 다른 책에 있는 걸로 그래도 한번 증명 한번 하고 예의상. 정석에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하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림부터 생각해 보면 직선이 하나 있고요. 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그리고 점이 하나 있는데 당연히 직선 위에 있는 점은 아니겠죠? 밖에 점이 하나 있다고요. x1, y1. 그래서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건 수선을 떨어뜨리는 거지. 그죠? 여기서 수선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3분의 길이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다 그 얘기죠. 사실상 이 점에서 최단 거리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더 멀어지겠지, 그지? 그래서 제일 짧은 변의 길이 구하세요. 그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세요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요거 정석에서는 보통 어떻게 구하냐면 요 점의 좌표를 구해요. 물론 뭐 완벽하게 구한다는 뜻은 아니고 요 점의 좌표를 x2, y2라고 두고 요 두 점 지나가는 직선 방정식 찾을 수 있죠. 왜냐하면 기울게 주어져 있잖아요. 얘랑 수직이라고 했거든. 얘랑 수직이면서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있는데 걔랑 얘랑 만나는 점을 x2, y2라고 하면 이 x2, y2는 요 직선 위에도 있고 요 직선 위에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얘랑 얘 사이의 거리 구해 이런 거거든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똑같이 요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보고요. 역시나 요거 구하는 건데 이번엔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볼 거야. x축에 평행하게, y축에 평행하게.
그럼 여기 수직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초록색 선분의 길이 구하세요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거 약간 소자 공식처럼 생겼죠. 요거 파란 거랑 요거 파란 거 곱하면 요거 빗변이랑 요거 초록색이랑 곱한 거랑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요 초록색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보면 요 점의 좌표를 x2, y1이라고 볼 거예요. 얘하고 같아요. y-좌표가. 얘는 x1, y2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요 점의 x좌표는 얘랑 똑같고 y좌표는 다르게 생겼으니까. 그죠? 그럼 요 상태에서 이 선분의 길이, 요 선분의 길이, 요 선분의 길이를 다 나타내 보면 우리 요 초록색 선분의 길이를 d라고 합시다. 빗변의 길이는 x2, x1 빼서 제곱 더하기 y1, y2 빼서 제곱. 그죠? 근데 뭐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빼는 순서는 안 중요해요. 그래서 빗변부터 보면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 여기에 루트를 씌운 게 빗변의 길이에요. 여기에다가 d를 곱한 거 하고 이건 뭐야? y좌표 둘이 똑같기 때문에 x좌표 가지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죠. 절대값 씌워서 x2 빼기 x1 곱하기 얘는 뭐예요? x좌표 둘이 똑같으니까 y좌표끼리 빼면 되죠. 절대값 y2-y1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되죠? 그리고 나서 d만 남기고 이 루트 덩어리를 이쪽으로 넘길 거예요. 그래서 d는 분모의 루트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이에요. 분자는 절대값 이거 곱하기 절대값 이거인데 루트 안에 들은 게 하필이면 요거 제곱한 거고 하필이면 요거 제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밖에 있는 애를 억지로 루트 안에 쑤셔 넣을 거예요. 루트 안에 x2-x1의 제곱 곱하기 y2-y1의 제곱 이렇게. 그럼 통째로 루트 하나로 합칠 수 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 할 거냐면 분자 분모를 x2-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볼 건데 여기서 요 선분의 길이하고 요 선분의 길이에 대해서 이렇게 생겼다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직선의 기울기가 누구냐면 마이너스 b분의 a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 x1 빼기 x2 분의 요거 분의 y2-y1 이게 누구랑 같으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랑 같더라라는 소리인데 x2 빼기 x1, y2 빼기 y1 이런 애들 막 섞여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 x를 바꿀까요? x2-x1의 제곱이라는 걸 요거 1로 넘긴 거야. 그럼 얘 1로 넘겨야겠죠? a분의 b의 y2-y1의 완전 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볼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요 모양 찾아서 이거 b분의 a로 바꿔치기 할 거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자 분모 뭐 할 거라고? x2-x1의 제곱으로 나눌 거예요. 그럼 얘는 분자는 얘만 남아요. y2-y1의 제곱. 분모는 요거로 나눴으니까 얘는 1이고요. 얘는 요거 제곱으로 나누었으니까 x2-x1 분의 y2-y1의 완전 제곱이에요. 되죠? 근데 x2-x1의 제곱분의 y2-y1의 제곱 누구랑 같아요? b제곱분의 a제곱이랑 같아요.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b분의 a의 제곱 분자는
왜 이렇게 숨이 차지? 이렇게 생겼고요. 분모 b제곱이 꼴보기 싫잖아요. 분자 분모 b제곱 곱하시면 b제곱 더하기 약간 모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 같죠? b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b제곱의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분모만 따로 뜯어서 보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고요. 분자는 b제곱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이니까 합치면 완전 제곱의 루트거든. 그래서 누구랑 똑같냐면 절대값 by2 빼기 by1이랑 같아요. 그죠? 그런데 누구? by2 요 점 보면 되겠다. 그죠? y2라는 점이 여기 있으니까 x1, y2가 이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ax1 더하기 by2 더하기 c가 0이거든요. by2가 누구랑 같으냐면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c랑 같아요. 그죠?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c랑 같아요. 그러고 나서 뭐 이거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는 그냥 꼴보기 싫으니까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네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생겼더라 합니다. 재미없죠? 이거 원래 공식의 증명이라는 건 내가 생각하기에 공식의 증명이라는 건 이게 기억이 안 났을 때 빨리 유도해가지고 얘가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게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이거 뭐 너무 복잡하잖아. 그냥 외우면 되지. 못 외우면 틀려야지. 이 정도는. 근데 굳이 얘를 외우게 하려고 이걸 약간 좀 거꾸로 가는 거지. 주객이 전도된 거야. 어쨌든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설명을 하자면 이거라는 건데 결국 외워야 될 건 뭐냐면 그냥 이거지 이거. 그죠? 얘만 잘 외우시면 되고 책에는 뭐 되게 특별한 것인 것처럼 마치 요 주어진 점이 0,0이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c야. 그런데 당연하죠. 그냥 0, 0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우리 책에도 있나? 우리 책에는 안 써 있는데 이게 두 직선 사이의 거리도 똑같이 구할 수 있거든요. 우리 책에서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점 하나를 직선 위에 있는 점 하나를 찾아요. 아무거나. 그래가지고 그 직선이랑 반대편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어차피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건 당연히 평행해야 뭘 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평행한 두 직선이 있다고 치고 그럼 이렇게 수선을 떨어뜨리나 이렇게 수선을 떨어뜨리나 거리가 다 같다는 이야기잖아. 평행이니까.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점 아무거나 하나 잡아가지고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거 어차피 평행할 거기 때문에 A, B는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근데 요 거리를 구해보면 누구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C 빼기 C 프라임 이렇게 생겼더라. 상수항만 보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냥 두식 통째로 빼면 된다고요. 원래는 책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거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잡으래. 그래서 그 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인데 그냥 얘 가지고 하셔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얘도 뭐 유도를 금방 할 수 있거든요. 봐봐요. 이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봐. 아무 점이라 잡을 건데 당연히 그 아무 점은 x절편, y절편 이런 게 편하겠죠. 어쨌든 이 점 잡았다고 치면 이 점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 구할 거야. 식으로 따지면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프라임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 점 원래 어디 있었다고? 여기 있었다고.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는 0이에요. 이거 누구랑 똑같아? 마이너스 c랑 같아요.
넘어가면. 이거 마이너스 C랑 똑같다고.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C 더하기 C 프라임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죠?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도 별로 어렵지 않게 증명을 할 수 있으니까 같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풀만한 것만, 쉬운 건 좀 넘어가고요. 풀만한 것만 골라서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응? 아, 지워서? 녹화하고 있어. 이따 나중에 봐 또. 아니 이따 다시 설명해 줄게. 첫 번째 유형부터 보면 문제를 읽어보면 풀 수 있을지 없을지가 딱 티가 나잖아요. 점이 두 개 있고 선분 중점 지나가는데 중점 좌표 찾으면 되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에 뭐야? 점이랑 기울기 주어졌잖아요. 됐죠? 좀 어려운 거 없나? 밑으로 가볼까요? 요 표현을 좀 보셔야겠네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다. 뭐에 대한 힌트예요? 기울기에 대한 힌트가 주어진 거지. 기울기 얼마다? 1이다.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는 반시계로 돌리는 거예요. 어떤 직선이 있는데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래. 그러니까 수선 떨어뜨려서 보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겠죠. 45도니까 기울기가 1이다. 그 소리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기울기 1이고 요점 지나가는 녀석이더라. 뭐 그런 이야기겠다. 그렇죠? 안 해도 되겠죠? 두 번째 건 점 두 개 나온 건데 두 점 가지고 기울기만 구하면 되잖아. 그죠? 아니, 너무 쉬워서 못 하겠어요. 부끄러워서 못 하겠어요. 세 번째 거 1015번. 위형 3번 너무 쉬워서 문제도 두 개밖에 없어요. 이 마이너스 2,4를 지나가는 직선이 x절편, y절편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래. 야,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건 기울기가 얼마다? 기울기 얼마다?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래. 기울기 얼마라는 이야기야? 다시 그림을 떠올려 보면 마이너스 2,4를 지나고 x절편, y절편 부호가 반대래요. 하나가 양수면 하나가 음수.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지. 이래 여기 양수 음수죠. 그죠? 이렇게 생겼으면 어때? 둘 다 양수잖아. 이렇게 생겼으면 둘 다 음수고요. 그러니까 x절편과 y절편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야. 아, 기울기 1이라고 이런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니면 뭐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하자면 이거지. x절편을 a라고 치면 y절편이 마이너스 a다. 그런 이야기니까. a분의 x 더하기 마이너스 a분의 y가 1이다. 이렇게 절편형 직선의 방정식, 이거 이름도 있어. 절편형 직선의 방정식이거든요. 이렇게 생긴 녀석에다가 마이너스 2,4 대입해서 a값 찾으세요. 그런 뜻이에요. 4번. 점이 3개 주어져 있고 요 세 점이 직선 하나 위에 있을 때인데, 뭐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점 2개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서 나머지 하나 그거 위에 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할 거 없이 점이 3개 있어. 얘랑 얘 사이의 기울기랑 얘랑 얘 사이의 기울기랑 같아. 점 하나 가만히 두고 요 점 지나가면서 기울기 이렇게 생긴 녀석 위에 점이 2개 있다고. 얘랑 얘 사이의 기울기, 얘랑 얘 사이의 기울기 같아. 그러면 셋 다 일직선상에 있다. 이렇게 되겠죠.
얘가 딱 고정돼 있는 점이니까 뭐 요거 두 개랑 요거 두 개 가지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거 두 점 사이의 기울기 a-1분의 5 빼기 3. 요거 둘 사이의 기울기 3-1분의 2a 더하기 3 빼기 3. 얘네들이 같더라. 그래서 요걸로 a만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A 찾아가지고 좌표 나오면 직선의 방정식은 뭐 산수해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선에 얼마나 할 게 없었으면 도형까지 끌고 와가지고 넓이를 이등분 하세요 이거든요. 이거는 뭔가 언젠가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나오는 건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고 있고요. 요거는 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거고요. 근데 삼각형의 넓이를 쉬우니까 사각형부터 할까요? 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건 이름 없는 사각형은 안 나와요. 못 구하니까. 이름 달린 거 누구부터 나오냐면 평행사변형부터 나와요. 지난 시간에도 도형 이야기하면서 잠깐 했지만 평행사변형부터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대각선을 그으면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게끔 직선을 아무렇게나 그어도 알아서 넓이는 이등분이 돼요.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기만 하면 넓이는 이등분이 돼요. 합동이거든, 둘이. 그죠? 합동이 사각형 두 개가 될 거니까.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그러면 걔가 평행사변형 이상인지 보시고, 뭐 그러니까 이상이라는 건 평행사변형, 뭐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인지 보시고, 그렇다면 요점 찾으란 이야기다. 대각선의 중점 찾아라. 요점 지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사각형은 어차피 이런 경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별로 안 어려운데 삼각형은 약간 골치 아파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저 뒤에 가면 나오거든요. 유형 제일 마지막 유형쯤에. 근데 미리 땡겨서 이야기를 하자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뭐 가장 간편한 건 역시나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좌표가 이렇게 세 개 주어진 경우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만약에 저 좌표들 중에 그러니까 선분을 이었을 때 x축이나 y축에 평행한 선분이 만약에 존재하면 그걸 밑변으로 해서 높이를 빨리 구하면 되죠. 그런 건 없는데 잘 보니까 선분 둘이 수직이야. 그래도 땡큐지. 바로 그냥 두 선분의 길이 가지고 밑변 높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처럼 평행한 것도 없고 x축 y축이랑 평행한 선분도 없고 서로 수직인 선분도 없어. 이런 경우엔 넓이 어떻게 구할 거냐면 첫 번째로 그냥 아무거나 두 점 잡아서 밑변이라고 할 거고 요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은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높이라고 할 거고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는 거지. 생각하기 뭐 말은 되는데 하기 싫죠. 근데 이렇게 나오지. 왜?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써먹게 하려고. 이해는 되죠? 우리가 아는 원래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이런 방식이잖아. 밑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고 두 점 지나간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이 직선이랑 점 사이의 거리 구하고 그렇게 해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되더라. 요거 말고 두 번째 방법으로 나오는 건 사선 공식이라는 거 있어요. 혹시 알고 있나요? 신발끈 공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좌표 3개 주어진 경우에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이거 하나가 0,0이고 x1, y1, x2, y2라고 했을 때 삼각형 넓이 그 사선 공식으로 구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그거 증명하는 게 정석 연습 문제 보면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해보면 될 텐데
어쨌든 결론만 빨리 이야기하자면 x1, y1, x2, y2, x3, y3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넓이는 어떻게 생겼다? 쓸 때 보통 이렇게 쓰죠. 2분의 1에 쫙 땡겨가지고 순서는 아무거나 대신에 맨 앞에 쓴 거 한 번 더. 이렇게 하고 나서 계산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하는 거. x1, y2, x2, y3, x3, y1. 그리고 반대로 곱해서 더하는 거. x2, y1, x3, y2, x1, y3. 얘네 둘이 빼서 절대값. 이렇게 쉬운 거였어요. 그죠? 어차피 빼서 절대값 씌울 거니까 이걸 먼저 하든 이걸 먼저 하든 상관없고요. 이 순서도 맨 앞에 거 다시 뒤에 한번 쓸 거라서 뭐 어떤 순서로 오든지 당연히 상관없고요. 결론은 똑같이 나오게 되니까. 요거 이용하시면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에 넓이 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좌표 주어진 경우면 요 두 가지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나중에 2학년 때 되면 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얘기 삼각함수에 가서 배우거든요. 그건 거기 가서 하시면 되고요. 넓이는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요 유형 5번에 나온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해보자 라는 거야. 직선을 하나 그어서. 삼각형 이렇게 생겼다고 쳤을 때 이름 없는 막대 먹은 삼각형이에요. 넓이를 2등분 할 건데 얘도 크게 케이스가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꼭지점을 지나가. 요 꼭지점을 지나가는 직선인데 넓이 2등분 했으면 좋겠대.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무슨 선? 중선. 중선. 대변에 중점 지나가게 만들면 되더라. 이렇게. 그죠? 그러면 알아서 넓이는 2등분 될 거다. 그래서 꼭지점을 하나 지나간다고 나오면 그냥 맞은편의 변에다가 중점 어딘지 살펴서 그거 지나가기만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얘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꼭지점 안 지나가. 꼭지점 안 지나가. 넓이 2등분 안 돼. 어쩌면 좋을까? 뭐 예를 들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이야. 이것도 여러분 정석에 보면 나와요. 이런 문제. X축에 평행한 직선이야. 삼각형 넓이 2등분 안 돼. 어쩐다? 실제로 구한다. 실제로 구한다. 이건 방법이 없다. 이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거 어떻게 무게중심 지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오해를 하는데 묘하게 달라요. 이거 언제인지 기억 안 나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누가 물어봐가지고. 근데 제가 봤던 뭐 막 증명 이런 거 막 있었는데 그거 다 기억이 안 나고 제가 기억나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이렇게 좌표 찍어서 도형을 만들면 넓이를 구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삼각형 딱 그려놓고 무게중심에다 못을 딱 박아놓고 직선을 움직였어. 넓이가 계속 달라져요. 이 부분의 넓이가 계속 달라져. 직선을 무게중심에 점이 딱 박혀있고 무게중심에 박혀있는 상태로 얘가 도는데 이 도형의 넓이가 계속 달라져요. 소수점이. 많이는 아니야. 조금씩 달라져. 소수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무게중심에 박혀있다고 넓이가 항상 일정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전 그렇게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뭐 증명하세요 이런 건 없으니까 모르셔도 되고 그냥 무게중심을 지나는 게 아니구나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결론은 뭐다? 꼭지점 지나가면 중선이면 되고 그게 아니면 실제로 구해라. 실제로 구해라. 밑에 삼각형의 넓이 2배 하면 큰 삼각형 되더라. 오케이? 아이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애들은 그래도 다행인 게 뭐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어쩌고 저쩌고 오니까 뭐 마주보고 있는 편 가지고 구해보시면 되겠죠. 됐고. 네. 그래서 넓이를 2등분 하는 건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형 6번은 중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얘도 너무 쉬워가지고 제가 딱히 할 말이 없어요. 목 아파. 못할 것 같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유형 7번하고 유형 8번 아이고 어디 갔니?
유형 7번하고 유형 왜 이래? 하기 싫어? 유형 7번하고 유형 8번이 좀 세트로 나오는 녀석이죠. 유형 7번 보시면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찾으세요. 이거. 유형 8번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 찾으세요라는 말이고, 논리의 순서가 그냥 서로 뒤바뀌어 있는 거다 그랬다고요. 그죠? 그래서 얘부터 보면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어디다? m으로 묶어서 x 더하기 3 y 마이너스 4는 0. 그래서 누구란 이야기냐면 x 더하기 3은 0이라는 직선과 y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직선, 요 두 직선의 교점을 항상 지나가더라. 즉 마이너스 3,4다. 그런 소리가 될 거고요. 얘는 반대로 두 직선의 교점이랑 1,1을 지나는데, 말했지만 교점 찾는 게 그리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연습하는 거니까 2x 빼기 3y 빼기 1이랑 x 더하기 y 빼기 3이랑 아무데나 k 집어넣어서 직선 만들고 얘가 1,1을 지나간대요. 1, 1, 1, 1. 마이너스 2 더하기 k 마이너스 1이 0이네요. k가 마이너스 2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딱 대입하시면 직선의 방정식은 2x 마이너스 3y 빼기 1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y 빼기 3. 그래서 왜? x 없어지네. 정말? 그런가 봐요. y는 마이너스 5y 더하기 5는 0이네요. 요거 마지막 상수항 마이너스 1로 만들라는 이야기니까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생겼네. 그죠? a가 빵이고 b가 1이다. 이렇게 생겼네요. 되죠? 네. 그래서 말했지만 얘는 직선보다 나중에 원에 가서 훨씬 많이 쓸 녀석이니까 기억을 좀 해두시고,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이것도 아까 정리해드린 그 표식만 잘 알고 계시면 그냥 산수하는 문제죠. 눈으로만 보고 가자면 대표 문제는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이랑 서로 평행하대요. 그리고 일치한대요. 평행한다, 일치한다는 이거 다 일반형이니까 개수들만 비교하면 되죠. 뭐 2분의 k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k분의 마이너스 1이랑 1분의 k랑, 그죠? 이건 같아야 되는데 얘가 같은 경우면 일치하는 경우, 얘가 다른 경우면 평행한 경우, 그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k 찾아보시면 되겠죠. 쉽다, 그죠? 부끄러워서 못 풀겠어요? 칠판에 풀기에 부끄러운 거지 여러분은 푸셔야 돼요. 10번. 안 해도 되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대요. 기울기에 대한 힌트가 주어진 거고 2,5를 지나간대요. 기울기랑 좌표 나왔잖아. 직선 구하세요네요. 하면 되고요. 밑에 것도요.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수직이래요. 기울기에 대한 힌트 주어져 있고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지난대요. 좌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됐죠? 옆으로 가볼까요? 이 점과 이 점에 대해서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이래요. 수직이등분선 이야기는 뭐 언제 한번 한 적 있긴 있었을 것 같은데 다시 얘기하자면 이 수직이등분이라는 단어 하나에 사실은 두 개의 의미가 포함된 거잖아. 수직이라는 거랑 이등분이라는 거. 이등분이라는 것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중점 이야기하는 거지. 그죠? 이게 원래 거리가 같다는 이야기인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그래서 수직으로 이등분이에요. 그럼 얘랑 얘랑 같거든요. 그래서 순진하게 요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랑 요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아. 이거 풀면 이상하게 푸는 거지. 복잡해요. 그게 아니고
얘와 얘의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풀어야지. 그죠? 이등분 거리가 같다지만 실제로는 그냥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 가지고 식 하나만 만들면 된다고요. 그래서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 하고 얘네 둘의 중점이 여기 위에 있다. 그거 두 개 연립하셔서 A랑 B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직 이등분 꽤 많이 쓰이는데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이것도 이거 한 번만 알아두고 나면 별거 아니거든요. 다음 유형이 뭐냐면 세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이거 뭐 특별히 유형화하지 않는 게 보시면 이런 거예요. 물어보는 건 맨날 이거거든. 삼각형이 되지 않는 경우. 못했고. 네. 직선 세 개 있는데 저 세 개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삼각형을 이루는 경우로 생각해 보면 기울기 다 달라요. 그리고 한 점에서 안 만나요. 그럼 삼각형이 되거든요. 그게 깨지면 삼각형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셋이 기울기가 다 다른 건 아니야. 그러니까 둘이 같든가 셋 다 같아. 그 삼각형이 안 되죠. 아니면 셋이 기울기 다 다른데 한 점에서 만나. 그래도 삼각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얘네 둘은 기울기가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평행할 수 없고요. 얘네 둘이 평행하던가 이 둘의 교점을 얘가 지나가던가. 직선 세 개 중에 둘이 평행하든가 한 점에서 셋이 다 만나버리든가. 그죠? 그래서 세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오케이? 마지막 거 46번인데 직선이 3개 나왔어요. 서로 다른 세 직선인데 좌표 평면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대. 뭔 소리일까? 직선을 3개 그을 건데 칠판이 4개로 나누어진대요. 뭔 소리야? 왔어. 왔어? 안 왔어? 1분 기다려주겠어. 뭐다?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기억났는데. 기억이 아니라 생각을 해야지. 직선이 3개야. 칠판을 4개로 쪼갤 거야. 일단 직선 하나 그으면 칠판이 2개로 쪼개지죠. 직선을 또 하나 그을 거야. 걔 때문에 칠판이 쪼개지는데 만나면 2개가 더 생겨요. 그래서 이미 4개야. 망했지. 그래서 어쩐다? 안 만나게 한다. 그럼 칠판이 3개가 됐죠. 하나 더 그어야 돼. 어떻게 그으면 돼? 또 평행하게. 그럼 4개가 되죠. 그래서 직선 3개가 서로 다 다른데 셋 다 평행하면 칠판이 4개로 나눠지더라. 되죠? 다음 나오는 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47번 보시면 요 점에서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그랬거든요. 문제를 푸는 사람 입장에선 그냥 산수하면 되죠. 요 점에서 이 직선까지, 요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렇게 하고 그냥 해결하시면 돼요. 근데 조금만 한 발만 더 가서 보면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구한 건 뭐가 되는 거냐면 각의 이등분선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직선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자취할 때 나올 텐데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 있고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 있어요. 물론 직선도 각도라는 걸 끌고 와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아까 본 것처럼 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아주 한정적이지.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각도가 뭐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외에는 없잖아요. 우리가 아는 특수각이 그 중간 어딘가는 없거든. 근데 이렇게 생긴 녀석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라고? 직선 얘도 있고 직선 얘도 있는데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이 있대. 이걸 2등분할 거야.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예요. 그럼 각을 2등분 한다는 말을 쳐다보고 나서 그러면 각을 구한 다음에 2등분 해야지? 이러시면 안 되죠. 각을 못 구해. 안 배워요. 안 배울 거예요.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각을 2등분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얘를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요 노란색 직선 위에서 얘한테 수선 떨어뜨려서 보면 길이가 같더라죠. 각이 둘이 똑같아 합동의 삼각형 두 개가 될 거니까. 그래서 결국 각을 2등분 하세요. 문제는 각을 2등분 하세요인데 우리는 얘를 어떻게 풀 거라고요? 이르는 거리가 같더라. 가지고 풀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좀 전에 우리 푸는 요 문제 a, 3에서 얘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고 말은 했는데 그래서 결국 뭐다? 이 a, 3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2등분하는 선 위에 있더라 라는 거고 해보면 a가 두 개 나오거든요. 두 개가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직선 둘이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막 생겨서 이렇게 하나 있고 뭐 이렇게 하나 있다고 치면 각을 2등분하세요 잖아요. 요 각을 2등분해서 이렇게 생긴 녀석도 있는데 요 각을 2등분해서 이렇게 생긴 녀석도 있어요. 그래서 각의 2등분선이라는 건 항상 두 개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생각해 보면 절대값 a분의 루트 d거든요. 아니, 절대값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머식이거든요. 그 절대값 머식이라는 건 뿔마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이 두 개가 생겨요. 그래서 거리가 같다 가지고 식을 찾으시면 자연스럽게 두 개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a, 3이래 y좌표 3인점 찾으란 이야기거든. 그림에서도 보면 y좌표가 3인점 이렇게 뭐 대충 그어보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a 값은 두 개가 나오게 되고요. 참고로 이렇게 구해보면 항상 얘네 둘은 수직인 거 나와요. 항상 각을 2등분하고 각을 2등분해서 합치면 180도니까 절반 하면 90도씩이에요. 그죠? 그래서 찾은 두 개는 항상 수직이더라 정도만 보너스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공식이니까 아예 그냥 외워두시면 되고 책에서는 한 점 잡아가지고 맞은편에 있는 점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라고 x 더하기 2y, x 더하기 2y 똑같이 생겼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분의 절대값 1 마이너스 k. 그죠? 요거 상수항만 둘이 빼서 절대값 씌운다고요? 멈췄다. 아까 거 썼어? 다 썼어? 다시 안 써도 돼 내가?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직선 뭐였니? x 더하기 2y 더하기 1은 0 x 더하기 2y 더하기 k는 0 거리가 4루트 5 요 점 위에 x1, y1 이라는 점이 있다고 치면 이 거리는 요거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분의 절대값 x1 더하기 2y1 더하기 k 인데 요 점 원래 얘 위에 있었다고요. x1 더하기 2y1 더하기 1이
0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1이랑 똑같다고. 그죠? 그래서 뭐랑 똑같다?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 더하기 k. 얘가 4 루트 5더라. 그래서 절대값 푸시면 두 개 나오겠죠? 그 두 개로 k 값 찾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다고? 이게 지금 x 더하기 2y는 똑같이 생겼으니까 요거 뒤에 상수항 둘이 빼서 절대값 씌우면 된다. 그죠? 15번은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16번. 중요합니다. 한참만인데 아직도 중요한 게 남았어. 16번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17번은 아까 대충 좌취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아까 대충 이야기했으니까 16번만 보면 정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자고요. 그냥 대표 문제 보죠. 직선이 두 개 있는데 쟤네 둘이 1, 4분면에서 만났으면 좋겠대요. 첫 번째 있는 직선은 아예 그림이 그려진다. 그죠? 그러니까 이 직선도 그림 그리는 요령을 생각해 보면 x절편 2,0, y절편 0,2. 그죠? x축, y축, 2,0, 2,2.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직선이 되겠네요. 다음 얘는요. m 값에 따라서 기울기 달라지고 y절편도 달라져요.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더라. 어디? 4,3. 4,3. 요 점을 항상 지나더라. 뭐 m이 0이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m이 양수면 이렇게 생겼고 m이 음수면 이따위로 생겨 먹었겠죠? 그런데 얘네 둘이 만났으면 좋겠대요. 1, 4분면에서. 그럼 그 교점 어디 있다는 소리다? 여기서 여기 사이에 있다. 이런 소리다. 그럼 우린 뭘 구한다? 얘하고 얘를 구한다. 이거 둘 사이에 들어있다. 그죠? 그럼 요 직선의 방정식 뭐 방정식이라기보다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죠?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0,2고 4,3이야. x축으로 4 왔고 y축으로 1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4분의 1이에요. 이거 어차피 m 자체가 기울기니까 그냥 기울기 보는 거야. 얘는요. 2,0에서 4,3이에요. x축으로 2칸, y축으로 3칸. 기울기는 2분의 3이에요. 사이에 있다고 그랬거든. 얘랑 얘 사이? 그럼 4분의 1이랑 2분의 3 사이에 있는 거야? 4분의 1보다 작고 2분의 3보다 큰 거야? 봐봐. 사이에 있다는 건 얘도 사이에 있는 건데 얘도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얘랑 얘 사이에 있는 거잖아. 그럼 내가 구하려고 하는 기울기는 4분의 1이라는 경계와 2분의 3이라는 경계가 있는데 여기 들어있는 거야? 이 바깥쪽에 있는 거야? 낚시질을 하고 있는 거지. 여기 있는 거야? 밖에 있는 거야?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여기거든? 이건 안쪽이야, 바깥쪽이야? 헷갈리면 뭘 보면 좋으냐면 0을 보는 거야. 0. 0. 요 점 지나갈 거야. 기울기 0인 직선 그릴 수 있죠? 내가 원하는 범위 안에 있어 없어? 기울기 0인 직선은 내가 원하는 범위 안에 있어 없어? 엄마 왜 대답을 안 하지?
우가 있어 없어? 기울기 0인 직선 어떻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잖아요. 내가 원하는 범위 안에 없어. 내가 원하는 범위 안에 0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범위는 여기야 여기야. 0이 어디 있는데? 여기 있잖아. 야 아니라고. 얘라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4분의 1하고 2분의 3 사이더라 라는 소리예요. 이거 하다 보면 좀 헷갈려서 얘기하는 건데 봐봐. 기울기라는 건 점 하나 박아놓고 0이에요. 기울기가 커진다는 건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그죠? 점점점 기울기가 커지죠. 커지다가 바짝 서버리면 기울기가 없어요. 바짝 서 있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덜면 엄청 큰 숫자. 바짝 쓴 거에서 절로 조금 돌아버리면 엄청 작은 숫자. 점점 커져서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0인데 얘는 기울기가 없는 거다 그랬잖아. 없는 이유는 x 변화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분모가 0이라서. 그런데 요게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 돌아버리면 x 변화량 조금에 y 변화량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엄청 큰 기울기예요. 얘가 조금이라도 왼쪽으로 돌아버리면 x 변화량 조금인데 y 변화량이 밑으로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예요. 엄청 큰 마이너스. 즉 엄청 작은 마이너스. 말이 좀 섞이네. 그러니까 절대값이 엄청 큰 음수.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숫자가 졸라 마이너스에서 점점 커져서 0 되고 졸라 양수 없다가 다시 졸라 음수 이렇게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 주황색은 뭔가 뭐 사이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2분의 3보다 커져 졸라 없고 다시 졸라 음수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래서 커져서 졸라 양수 다시 졸라 음수 그리고 0지나서 4분의 1까지 이렇게 생긴 게 이 주황색이라고. 그죠? 그래서 이제 가장 간편하게 보는 방법은 0을 그어서 내가 원하는 범위에 0이 있는지 그 범위가 어디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보시면 된다. 그런 소리예요. 똑같이 사이지만 누구는 정말로 누구와 누구의 사이고 누구는 누구보다 작거나 누구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고요. 됐고요. 됐어요. 뒤에 오는 건 요거 자취 방정식인데 말했지만 요거 아까 각의 이등분선하면서 대충 했던 이야기고요. 여기 보시면 대표 문제 바로 나오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겠다. 각의 이등분선은 각으로 찾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리가 같다. 이걸로 찾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는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요. 한참 했네. 고작 직선인데 이렇게 오래 하다니.